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시 이야기. 예, 여성시대 사건.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성시대 사건을 건드렸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된 자료를 보고 싶다.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해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시의 주장을 비판하는 자료는 나한테 온 게 없어. 여성시대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게시물을 올렸단 말이야. 그 여성시대에서 공개 게시물을 올렸고 내가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반론이 없어.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 그러면서 반론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이거 또 귓말하고 앉아있는 거 봐라.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채팅창에 한마디도 쓰지 말라 그랬지? 네가 여시의 주장이 허구라는 걸 주장할 글을 올리기 전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계속 나한테 귓말하면서 여성시대 언급하면 안 돼요. 지금 SLR에서 법무법인팀에 지금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함. 왜 언급하면 안 되는데? 누가 언급하지 말래? 웃기고 앉아있어. 강퇴시켰어. 본방으로 올 거야. 본방으로 오면 이제 또 블랙 걸어야지. 이 여시 사건이요. 내가 여시 쪽 사람들한테 여시의 게시글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 난 먼저 나무트리를 봤어. 나무트리에서 여시에 대해서 쭉 비판한, 그러니까 여시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이런 짓을 했다. 그 글을 쫙 봤어. 이 상황 심각하네? 그러고 나서 여성시대에서 그 반박글을 올린 걸 봤어. 반박글을 올린 걸 봤는데, 그래서 다시 나무트리를 보니까, 나무트리에 나온 내용에는 여시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단정적 선언은 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안 나와 있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무슨 자료를 볼 줄 모른 거야? 나무 위키에서 여성시대의 사건 일지를 쭉 썼는데, 그 사건 일지에 대한 근거 자료, 이걸 내가 못 봤다고. 그런데 여성시대가 나무위키의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여성시대가 오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쭉 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얘는 자료가 한 번에 다 있어. 근데 나무위키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근거를 못 봤어. 선언은 봤는데 근거를 못 본 거야. 누가 봐도 나무위키를 처음에 보잖아. 믿을만해. 그런데 여시의 반론글을 본 다음에 나무위키를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나무위키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무위키에서 16일 새벽에 글이 올라왔다며. 15일 밤에 연북계를 옹호하는 글이, 나무위키에 연북글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내가 나무위키 주장을 읽어봤는데 요 나무위키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근거를 못 봤다. 근데 이 여시의 글에는 다 근거가 나와 있으니 이 여시의 반론이 사실이 아니란 증거를 대라. 그렇게 내가 주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그 증거는 안 나왔어. 대신 나무위키에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됐다는 얘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연평계를 옹호하는 쉴드 치는 내용이 올라왔다며. 뭐야 이거? 지금 인증하는 거야? 연북계를 뭔지 모르면 15일 방송 찾아보세요. 지금 인증하는 거야? 그 자료 나왔어요 진짜? 나무위키가 그 소위 진짜 연북계를 옹호하는 글을 썼어요? 연북계리 누구냐 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왜 국정원하고 싸울 때 국정원에 내가 이제 국정원이랑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네티즌이 북한 사이트에 마음대로 프록시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건 국가범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연북계 애들이 국가범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 해킹한 애들이거든. 그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애들인데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가범법 위반이 아니라고 막 우겼어.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 서울대가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을 한 사건이야. 그게 연북계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니 서울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끝난 사건인데 다음날 서울대가 망치부인을 꺾었다고 뻘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보수 네티즌 망치부인을 꺾다 이랬다니까? 나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 꺾긴 뭘 꺾어! 그때 자기네들은 한 3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들이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대낮에 전화를 한 거. 그날 대낮이었어. 대낮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매일매일 북한 방송을 보고 매일매일 우리 민족끼리 들어간다는 거야. 다 그러지 않느냐. 그 내가 노동신문을 어디서 보냐. 북한 방송을 어디서 보냐. 나는 우리 민족끼리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러고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국정원한테 그 남자들 전화 받기 전에 1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프록시를 변경해서 수시로 접속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수차례 접속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여직원이 안내를 했어. 생방송에 나갔어. 근데 이놈들이 3일 동안 전화를 하면서 국정원에 다시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 그 내가 야 생방송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 국정원 여직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맞다 그랬다니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전화해보래. 그래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선에서 답변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바뀌어 있는 거야. 나한테 전화한 애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응? 나한테 전화한 남자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언제였냐면 2010년 11월 일이야. 2010년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있었던 일이야. 내 날짜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 그해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그 연평도 포격 때 연평도 북계 갤러리라는 게 만들어져. 그런데 그 연평도 사건이 그 안상수 보온병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렸어. 물론 그 전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했었다라는 게 국회에서 터지면서 그거 덮으려고 안상수 보온병 사건 일으키고 그걸로 덮인 거야 연평도 사건이. 더 이상 언론에 안 나왔어. 그때 연평도 북계 갤러리 애들이 움직이면서 그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이 그해 12월에 있어. 그걸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고 막 띄워준 거야. 그 내가 북한 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그 망가뜨린 거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북한 사이트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나랑 우리 신랑이 빨갱이라고.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 맞거든요. 나중에 그로부터 3주 뒤에 방통에서도 그렇게 다시 발표를 했어.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대량으로 위반했다는 얘긴데 그걸 지금 잘했다고 부추기는 거냐. 우리나라 공공언론이.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판했더니 조선일보가 나랑 우리 신랑이 빨갱이라고. 그렇게 지랄 연병을 했던 사건이야. 그때 연북겔이 나와. 그러면서 그 연북겔 애들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그랬지. 야 근데 너네 국정원 여직원의 대답이 바뀌어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애들이 조용해지더라고. 내가 이제 일부러 3일 만에 전화를 했어. 걔네들 계속 국정원 여직원한테 전화를 그 논점으로 만든 거지. 3일 만에 내가 국정원 여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똑같이 질문했더니 말이 바뀌어있는 거야. 그 내가 헐 어이없어 답변이 바뀌었다 하면서 끊은 다음에 야 근데 너네 국정원 여직원이 답변이 바뀔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애들이 조용한 거야. 조용해졌어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이 그 이제 서울대 애가 나한테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방에 와서 계속 시비를 걸고 막 악플을 달다가 내 딸 사진을 걸고 사고를 친 거지. 근데 내가 그걸 잡고 DC에서 매장을 시켜버렸다고. 그게 연북계 사건이야. 나무위키는 왜 연북계를 쉴드 칠까요?
그 다음에 지금 여시에다가 내가 조사를 의뢰한 게 있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니까 이제 이 여시 애들이 자기네가 잘못했다라고 되게 많이 편지를 보내. 메일에 여성시대 애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한대.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 이게 이제 탑시크리트라는 여성시대 안에 한 5만 명 정도가 4만 몇천 명의 회원이 카페가 있었고, 얘네들이 소위 19금 자료를 주고받은 거야. 19금 자료를 주고받다가 3년 전에 이게 폐쇄됐다는 거예요. 탑시크리트가 폐쇄가 됐는데 그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거야. SLR에서 베타 서비스를 여는데 그때 우리 여성시대가 회원이 많으니까 그런 제안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면 탑시도 다시 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글이 처음 올라왔다는 거야.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몇 년 만에 탑시를 다시 열자는 글이 올라왔는지 자기네들도 모른대.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가서 열고 그런 탑시의 자료들을 올리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 부금 문제더만. 불법으로 배경음악 쓴 거, 그 다음에 그 야동을 주고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처벌받겠다. 그러나 자기네들 몇 명 때문에 여성시대 전체가 비난받는 거 옳지 않다 그러면서 탑시 애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7개월 전에 누가 왜 그 SLR에 베타 서비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그 베타 서비스가 읽은 사람이 1000명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여시에다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얘네들 주장이야. 또 하나, 무슨 어느 사이트에 가면 여성시대 아이디를 삽니다. 그런 공지글이 올라와 있대요. 예. 여성시대 아이디를 산다는 공지글이 계속 많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야. 그게 중고거래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여성시대 사이트를 애들이 구해가지고 누군가 작전을 핀 거라니까. 보니까 지네들이 자기네들이 올린 글에 나와. 무엇보다 여러분, 그 여성시대에서 올린 반론 내가 지난번에 보여줬지. 여성시대에서 올린 반론 보여줬지. 내 딸한테 국정원 직원이 나와 내 딸을 모욕하는 그 연북결과의 싸움 끝이야. 연북결과의 싸움이 1월 14일에 끝나. 2011년 1월 14일에 끝났는데 우리 딸을 강간하고 싶지 않냐는 글이 올라와서 내가 DC에다가 일렀어. 그러면서 DC인들이 처리해달라. 결국 DC에서 폭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연북계에서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아무도 게시글을 못 올리는 게 1월 15일이야. 그런데 그 1월 15일에 어떤 놈이 이응이응이란 이름으로 나와 내 딸을 모욕하는 걔네들이 계속 올렸던 게시물이 있는데 그걸 올려. 그 다음에 그 밑에 좌익교수라고 로그인을 해서 거기다 악플을 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익명으로 글을 쓰면 IP가 나온대. 그 DC 인사이드가 익명으로 글을 쓰면 IP가 노출이 되고 로그인을 하면 IP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익명으로 글을 올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댓글을 달아서 같은 사람이 써놓고 같은 사람이 썼을 때 그거를 지가 댓글 다는 방법이래요. 익명으로 쓰고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유도한 건 나에 대해서 여전히 욕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그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악플을 다른 거야. 로그인을 해서. 아무도 안 다른 거야. 왜? 그 전날 나에 대해서 언급하는 애들이 완전 전멸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게시물에 글을 못 다른 거야. 댓글을.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다른 게 들킨 거야. 좌익교수 혼자서 댓글 달았어. 지금도 혼자 남아있어. 그 글이. 물론 삭제했지만. 그게 국정원 직원이 그런 거야. 자, 잘 들어요. 뭐요? 국정원 직원들이 여론을 조정할 때 그렇게 이응이응 익명을 써. 그래서 글을 올려. 그런데 맨 처음에 5월 2일에 여시가 오유에서 여론조작을, 여시가 실제로 자기네들이 여론조작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여론조작을 한 증거다. 그러면서 올린 자료에 보면 5월 2일에 그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이응이응이란 이름으로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막 이응이응들이 댓글을 달어. 다 익명으로. 그 애들은 누굴까? 그리고 5월 4일인가에 또 가서 그 여론을 만들어서 가서 오유에 가서 이 글을 퍼돌려.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결국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한 조직은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오유에 가서 여실을 욕하는 여론을 조작한 거야.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 그런데 내가 뭘 느꼈냐면 그 옛날에 말이에요. 2004년도에 정사계리라고 있었어. 정사계리라고 2004년도에 DC 인사이드에 되게 유명한 갤러리가 있었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 정사계리들이 소위 개주기 걔가 막 웃는 그림 그거 만들어 갖고 나왔던 애들이 정사계리였어. 노무현 탄핵 무효. 그래서 정치사회 갤러리가 그 DC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었어. 되게 영향력 있고. 그런데 그 DC 인사이드에서 어느 날 전효 김근태 의원을 초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론회를 했어. 그러더니만 어떤 애가 야 이번엔 전효옥을 데려다 까자 그런 거야. 그래갖고 전효옥을 불렀어. 그런데 전효옥을 부른 날 그날 참여했던 애들이 전효옥 근데 이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효옥 팬클럽으로 변화가 된 거야. 그날부터 정사계리 화학 수준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DC에서 정사계를 정사충이라고 부른 거야. 뭐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야. 정사충이라고 부르면서 정사계를 욕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정사계에서 정상적인 애들이 다 나간 거야. 다 나가고 정사계를 죽어갔어.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어. 그게 2004년의 일이었으니까 2005년 6년에 거의 정사계는 죽은 사이트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코겔이 유명했어. 코겔, 야겔, 또 무슨 겔. 그리고 이제 그 갤러리 중에 제일 사람 많았던 게 그런 데였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2006년, 7년은 코겔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갔었어. 제일 웃기는 거라고. 그런데 코겔에 와서 얘네들이 작업을 한 거야. 코겔에 들어와갖고 애들이 그 홍어 전라디언 막 이러면서 작업을 한 거야. 근데 코겔 애들이 내쫓았어. 걔네들 내쫓아가지고 걔네들이 나가갖고 따로 만든 게 걔네들이 나가서 따로 만든 게 코프리카야. 코겔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이제 코겔에 가가지고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코겔 애들이 야 너 정사충이지? 그래서 막 애들이 크크크크 웃은 다음에 막 섹스하는 그림을 만들어갖고 다 웃겨버렸어. 그래갖고 코겔에서 작업이 안 된 거야.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깔아보려고 그러는데 코겔 애들이 야 정사충이다! 그래서 막 도배를 해버리는 거야. 놀려버리고. 코겔에서 작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소위 코프리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코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아프리카를 디스한 거였어. 그게 아프리카를 디스해갖고 2009년 겨울에서 2010년 봄에 그 사건이 다 터지는 거야. 데프콘 사건. 코프리카에서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뿌린 거야. 코프리카랑 힙합 갤러리. 코프리카하고 힙합 갤러리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돌렸어. 근데 코겔이 뭐냐면 코미디 갤러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그 프로들을 보고 그 웃긴 내용들을 막 올리면서 좋아하는 갤러리였어. 코겔이. 근데 지금은 코겔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DC 인사이드에 제일 인기 있는 갤러리 중에 하나가 코겔이었어. 코미디 갤러리. 그러니까 웃긴 얘기 계속 올리고 웃긴 사진 올리고 좀 애들이 소위 막장들이 모여 노는 데가 코겔이었다고. 근데 코겔에 애들이 들어가갖고 막 정치적으로 작업을 하려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코프리카라는 걸 만들고 힙합 갤러리하고 코프리카에서 소위 힙합 음악처럼 아프리카를 디스하는 노래를 만든 거야. 그 디스한 노래가 아프리카의 여자 방장들에 대해서 속옷을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걸해. 그게 후렴구로 들어가는 노래였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BJ들을 사진을 쫙쫙쫙쫙 보여줘. 4-5명 땅땅땅땅 보여준 다음에 걔네들을 디스하는 노래를 만든 거야. 근데 거기에 내가 나왔어. 처음에는
처음엔 내가 나왔는데 애들이 그런 거야. 아, 아줌마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나를 넣자라고 그랬을 때 코겔 애들은 재미있었던 거야. 아줌마도 들어갔다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 그랬어. 근데 나온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이제 여자 BJ들을 욕하는 내용이야. 근데 여자 BJ들 나오고 속옷을 보여주면서 별풍선을 구거라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내가 들어가는 장면은 남자 BJ 4명 사이에 나를 집어넣어 놓고 속옷을 보여주며 별풍선을 구겨라 이렇게 후렴구가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와. 이 노래 만든 새끼 나와. 내가 이거 퍼돌린 애들이랑 이거 만든 놈이랑 내 이거 다 고소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선언을 했어. 그게 2월인가 일이야. 2월 초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전화를 해. 잘못했다. 자기네들은 재미로 한 거고 자기네들을 끊어서 만들었다는 거야. 어떤 BJ 부분은 각자 나눠서 만들었고 내 거를 만든 애가 군대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한 번만 봐달래. 좋다. 내가 앞으로 내 눈에 이 노래가 띄면,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제 아프리카 여방장들을 막 비난한 노래였거든. 내 눈에 이 노래가 어디서든지 단 한 번이라도 뜨이면 난 너네 모두를 고소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다 치워. 그 노래가 싹 사라졌어. 그리고 그 노래가 싹 사라져서 지금은 볼 수도 없는 노래가 된 거야. 그때 걔네들이 약속하고 지운 거야. 그런데 그 노래 내용을 누가 데프콘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데프콘이 노래를 만들었어. 그녀는 낙태 중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낙태 중이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네. 근데 애들이 막 낄낄거리면서 그녀는 낙태 중 말면서 아프리카 여방장들을 비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제목으로 그래 내가 낙태했다. 그러면서 데프콘 나와 하면서 데프콘한테 한 번 붙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와갖고 아줌마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다른 여방장 얘기한 거래. 야 아프리카 여방장 누가 낙태했다고 얘기했냐.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낙태했다고 얘기한 건 나밖에 없다. 내가 내 딸 밑에 동생 둘을 임신을 했는데 걔네들이 계류유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반을 건너다는 낙태 수술했다. 나 그거 2번 인정한 거 나밖에 없다. 그녀는 낙태 중에 내 욕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들이댄 거야. 근데 뭐 옛날에 무슨 아프리카 여방장 중에 누가 무슨 무슨 지식인인가에 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아이디가 그 여방장이 옛날에 썼던 아이디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아이디 너 공유해 안 해? 한대. 그러면 그 아이디로 글을 쓴 애가 그 여자애가 썼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결국 무슨 여방장이 낙태했다라는 그 주장은 옛날 고리꼬짝에 무슨 질문에 나와있던 그 글 한 편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까지 만들어갖고 비난한 거야. 결국 내가 그날 밤에 이제 작살낸다고 막 했지. 그래갖고 그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우리 방송을 처음으로 3,000명이 넘게 봤어. 그때 2010년까지는 3,000명이 본 적이 없어. 많이 본 게 1,000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3,000명이 넘게 본 거야. 그때 조선일보 기자가 또 날 썼어 기사로. 그때 어떤 이제 여방장이 아프리카에서 쫓겨난 여방장이야. 그만둔 여방장인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가 뭐 가슴이 큰 게 일부러 큰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자기를 되게 글래머러스한 여방장이었는데 자기에 대해서 온갖 악플을 달아서 자기가 방송을 못하고 나왔다면서 막 울고불고 전화를 했어. 근데 난 걔를 욕한 적이 없거든. 근데 나한테 막 전화를 해서 울길래 왜 나한테 신경질 내냐고.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또 막 인기가 있긴 있었어. 그 사건 때. 근데 좌우지간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 데프콘 회사에서 데프콘 기획사 사장이 사과문을 올려. 잘못했다. 그 데프콘 노래 그녀는 낙태 중은 잘못된 노래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데프콘 친척인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사과를 받고 끝내줬지.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 그게 2010년 봄이야. 그게 왜 내가 기억나느냐. 그래서 그때 인원이 확 3,000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그해 3월에 발생하는데 2,000명 이상이 꾸준히 내 방송을 듣게 된 거야. 데프콘 사건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애들이 천안함 사건 나니까 아줌마 전장 나요? 그거 다 찾아온 거였지.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나는 그때 수상했지. 나는 데프콘이라는 사람 몰랐어. 왜 데프콘은 그런 노래를 냈을까? 그런데 얼마 뒤 데프콘이 텔레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더라고. 아니 근데 걔가 데프콘이 나라고 망치부인이라고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지. 내가 그때
그 데프콘한테 욕을 했던 건 너 그녀는 낙태중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그게 내 주장이었고 그 그녀는 낙태중이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나라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고소는 못했지. 예. 데프콘 그녀는 낙태중. 그게 나야. 내가 저때 데프콘 논쟁을 해서 사실은 그 데프콘 논쟁 때문에 망치분이 확 유명해진 거야.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천안함 사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야. 원래 천안함 사건 때 낙곰수나 이런 팟캐스트가 없었어. 나밖에 없었어. 내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나 혼자 싸웠어. 거의 혼자 싸웠어. 물론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팩트TV가 나갔지만 나처럼 1대1로 상대하고 전화 토론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들어봤지 그 당시에. 어쨌거나 그녀는 낙태중. 그러면서 거기서 별풍선이란 단어가 걔네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아프리카란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 노래에서 아프리카라는 표현 안 했는데 왜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왜 아프리카 애들은 낄낄거리면서 특정 여방장을 괴롭혔냐고. 결국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지네들은 아프리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고 우기는 거야. 그런데 그 가사에 별풍선이 나와. 그래서 별풍선이 아프리카 말고 어디 나오냐? 그러고 따졌지. 없었어. 별풍선이라는 아이템을 파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 아프리카밖에 없었어. 별풍선이라는 말은 우리밖에 없었어. 그걸 그 코프리카 애들한테 글을 쓰게 했던 애들이 데프콘들한테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거지. 그걸로 또 막 디스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쟤네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쟤네들 세 가지를 비하한다고. 여성 비하, 호남 비하, 노통 비하. 쟤네들이 이거는 국정원 직원이 한 짓이야. 국정원 직원의 그 좌익교수의 댓글 3,500개를 분석해 보니까 여성 비하, 노통 비하, 호남 비하. 그걸 한 게 밝혀진 거야. 그게 국정원 직원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여성을 막 디스하는 노래를 디스하고, 그 다음에 이 호남을 디스하고, 그리고 노통을 디스한 거야. 여러분, 뉴스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래픽, SBS에서 수시로 등장해. 근데 처벌을 안 해. 왜겠어? 왜겠냐고. 분열시키려는 거야. 분열을 시키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려고. 싸움이 벌어지면 얘네들의 목적은 일관돼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자주 가던 사이트에 요즘 들어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별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계속 싸움이 커진다. 그런 거 보신 분. 여러분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들에서 사소한 마찰들로 분란이 일어나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거 보신 분. 지금 곳곳에서 그러죠. 특히 사람이 많은 카페들이 주로 그래. 이용자가 많은, 유저가 많은 커뮤니티들이 지금 다 일제히 싸움이 났어. 왜 그러는 걸까? 왜? 별로 진짜 시답지 않은 일들로 시작된다니까? 그런데 그 시답지 않은 일들로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유저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싸움을 중재하잖아, 왜? 자, 지금 또 잘 생각해봐. 그런 커뮤니티에 싸움이 나. 그래서 그거를 그 사이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싸움을 중재해. 우리 사이트를 잘 살려나가자. 그러면서 중재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면서 그래 그러면서 일단락이 되려고 그래.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올라와. 그런 거 보신 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란을 중재를 했어.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또 올라와. 계속해서 싸움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싸움을 계속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반론을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또 반론을 하고 또 싸움이 이어가. 그치? 그게 패턴이야.
정청래 주승용이랑 똑같은 패턴. 자, 여러분. 정청래 주승용 똑같잖아.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고소하고 그럼 이제서 또 고소하고. 기가 막히지? 이게 얘네들의 매뉴얼이야. 매뉴얼.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사이트에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래도 좀 개념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거야. 개념 있고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유저들을 막 비난을 해갖고 내쫓는 거야. 그런 거 보신 분 손. 개념 있고 영향력 있는 유저들을 막 비난을 해가지고 다른 문제로 막 비난을 해서 속상해갖고 거길 떠나게 만들어. 보신 분. 많이 봤지? 많이 봤어? 그러면 지금 이 판에서 정청래 주승용 사건에서 영향력 있는 그 유저는 누구야? 나지. 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를 떠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 구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개표 부정에 대해서 찬성 안 한다고 계속 그걸로 물고 늘어지고 계속 돌리고. 그지? 이게 패턴이야. 내가 아까 내가 문재인 내가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야권 통합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겠다. 진심이겠어? 내가 14년 동안 12년 동안 내가 그거를 지켜봐 왔는데 2004년부터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걔네 패턴을 지켜봤어. 맨 처음에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무너졌고 그렇게 아고라가 무너지고 영향력 있는 사이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내가 12년을 본 사람이야. 내가 거기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나도 패턴이 있지. 안 해! 안 한다는 얘기 뭐 하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더러 스스로 정리하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등 돌리는 거 당신들이 받게 될 결과다. 그러니까 자체적 자정 노력을 해서 그런 얘기 못하게 하라는 사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겠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겠어? 나는 이제 문재인한테 관심 끊기로 했다. 생유 이렇게 쓴 거야, 미친 새끼가. 그 뜻이 뭐겠어? 제발 쌈박질 좀 그만하고 지금 어떻게 공천 개혁할 건가 그 얘기 하라는 거 아니야. 아, 모자라가지고 그냥. 내가 전부 다 꼴보기 싫고 내가 진짜 주말 내내 나는 이제 내가 우리나라를 진짜 떠야 되겠어. 우리 딸을 데리고 내가 세계 일주를 가야 되겠다. 응? 세계를 떠돌이를 하면서 떠돌다가 마음 맞는 데 있으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 봐봐. 뭐가 나올지 알겠지? 내가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번에는 날 못 찾는 곳 나한테 전화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그러다가 내가 이걸 봤잖아. 너 이제 그만 들어가라. 너 그만 들어가고 우리 오빠야 좀 나오라 그래. 예, 이렇게 손학규 전 고문의 복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변화 요구와 쓴소리 당 밖에서도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뜻의 육참골단을 문 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조국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고요.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조국 교수를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육참 골단 얘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의원들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친문, 친노, 호남 기득권 모두 총선 불출마와 이선 후퇴의 공개 선언 이걸 요구하셨는데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현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여러 계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계파끼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파일을 누가 더 많이 먹는가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현재 이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수권 세력이 되려면 이런 식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상대방의 기득권을 뺏어서 내 기득권을 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계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예. 저희 생각입니다. 그거는 당내에서 보자면 다 뒤집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야 된다고 보신다는 저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감동을 줄 것이고요. 예. 각 계파가 모여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서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효과도 없을 것이고 감동도 못 준다. 왜 효과가 없냐 하면 예. 거기에서 한 석, 두 석, 몇 프로를 가지고 너희 계파가 많이 먹었다, 우리 계파가 적다 이런 식으로 또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하나만 벌어지게 되면 유권자와 또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은 또 떠날 것이다. 예. 이런 식의 해결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친문, 친노, 호남 기득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시는 것은 네네. 기존의 의원들이 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건 아니죠.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째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사람들은 일체 예외 두지 않고 불출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두 번째는 현역 교체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새정치, 그 이전에 민주당, 그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예. 대개 그래 왔습니다. 네. 근데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 교체 비율이 25%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천정배 후보의 당선의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예. 호남 민심들은 새정치가 일종의 집권당인데 새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새정치가 25%만 바꿔왔던 거죠. 즉 호남에도 많은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예. 그 인재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 공천 시스템이다. 이러면 저는 새정치의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 현역 교체 비율 정도에 부합하는 한 예.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절반 가까이. 네, 그래야지 새정치를 지지하는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호남 민심이 충족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친노의 문제가 또 있겠죠. 물론 친노의 그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친노에 대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친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노든 뭐 친문이건 또는 호남이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합의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예. 어느 계파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선수가 오래됐다라든가 네네. 그런 것도 그 기준에 들어갑니까? 물론이겠죠. 물론 저는 뭐 그 선수가 나이가 많거나 선수가 높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 연령을과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봤어요. 예. 통상 생각할 때는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더 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예. 않습니다.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새누리보다 3살, 4살 많더라고요. 더 예. 늙은 정당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새정치가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원 구조도 그렇고 하고 국회의원의 연령도 그렇고 하고 나이가 든 정당이라고 했을 때 예. 훨씬 더 좀 나이 드시고 원숙한 분들도 필요하지만 더 아닌 분도 필요하다. 그렇다 예. 한다면 한 4선 이상의 중진급들은 그 물론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만 모두 물러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새정치 내부의 그런 그 논쟁과 담합으로 가게 되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서로 자기 계파가 자기 계파의 지분이 확보되려면 다른 계파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새정치의 문제는 새정치의 각 계파들이 서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혁신의 문제를 바깥의 목소리를 들어서 진정으로 새정치가 바뀌고 혁신되어서 수권할 수 있는 정당, 예. 새정치 내의 계파들의 이익에 충족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정권 교체를 바라고 민생의 그 부활을 바라는 그 국민들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확정하자. 예. 그 상태에서 계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론은 예를 들면 완전 국민 경선제 같은 것이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까? 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 국민 필요한 경선 겁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물론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 경선할 때 일정 후보는 빼야 되는 거죠. 미리부터. 아까 얘기했던 부패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이런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빼고 난 뒤에 완전 국민 경선을 하고요. 예. 근데 완전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력이 강하니까요. 예. 그 경우는 한 뭐 30%건 20%건 전략 공천의 몫을 따로 둔 상태에서 예. 해야 될 것이다. 즉 완전 국민 경선의 전제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혁신 그리고 전략 공천 몇 %의 보장을 예. 그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저는 그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께서 예. 완전 국민 경선 하자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새누리가 하는데 새정치가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질문이 많았는데요. 네네. 오늘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뭐 괜히 한자 성어 쓰면서 육참골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문재인 대표로서는 본인이 친노 계파 또는 친문 계파의 수장이란 비판이 억울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친노의 범위, 구성원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혁신과 팔을 자르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본인은요?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러가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사퇴하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아. 그리고 물러가는 문제는 자신이 혁신을 약속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른 대안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또 다른 대안보다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예. 현재 이제 문 대표가 물러가려면 물러가 그 뒤 방안이 문제인데 새로운 임시전당대회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새정치가 임시전당대회를 했을 때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랬을 때 전 새정치 내부도 그렇고 다수는 현재 기존 안정화된 상태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초점은 그 문재인 대표의 사퇴다 아니다가 초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을 하는가 하는가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은 것 같아. 예. 문재인 근데 대표가 예를 들면 그 흔히 비주류라고 하는 호남 쪽의 분들이 문 대표를 그냥 둔 상태에서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한 방법론을 하자면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건 제가 호남 분들에게 확인해 보지 못하겠습니다. 예.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의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예. 그 상태에서 근데 또 한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호남 민심에서 지금 완전히 당을 지도부로 완전 바꿀 것인가 그것도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호남 민심이나 또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제가 접촉해 본 결과로는 일단 현재 체제를 사퇴보다는 혁신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점 현실적으로 수긍이 되는데 한 번에 사람들이 양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론을 문 대표가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표의 미래도 없다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채택하지 않게 되면 다음 총선 질 거라고 보고요. 다음 총선을 지게 되면 문재인 대표 당연히 대표에서 물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 또는 범진보 진영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혁신기구위원장 지금 그 당내에서는 그걸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은 혁신기구위원장 후보로 조국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을 들어가서 실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그리고 그러한 혁신 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파의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 마담을 하라고 그런다면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조국 교수를 위촉하려고 하진 않을 테고. 네네. 그죠?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하면 뭐가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저는 위원장이라는 자리 저만이 아닐 것인데요. 예. 뭐 저보다 훌륭한 분, 연배나 경험에서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 분인데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자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혁신 내용을 하면 이거 조건으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든 예. 누구든 간에. 이걸 안 한다면 혁신위원장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이름만 거는 것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제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아까 리포트를 냈으니까요. 손학규 전 고문이 갑자기 부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호남의 민심이 그 문재인 과거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실망을 좀 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갔다가 또 박원순 시장에 갔다가 손학규 그 전 의원에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그 문재인 대표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손학규 대표 복귀하시는 것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의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크라임씬 투어 시청자 참여 이벤트. 여보, 가을하우스 아비님. 여보. 아까 나는 뭐 조국 교수님의 뭐 얼굴이 잘생겼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 뭐 키 크고 잘생겼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예. 다만 뭐 얘기는 들을만 하네. 그 말은 좀 들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장을 시켜야 된다. 누군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 어떤 사람이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좌우지간 저 인터뷰를 보면서, 저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전부 다 접고 내가 진짜 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 모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잠수를 타봐서 알아. 우리 국내에 남아있으면 날 계속 괴롭히면서 방송하라고 그럴 거야. 나를 못 알아보는 해외로 도피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해외로 잠수 타러 갈 생각하다가 조국 교수 저 인터뷰를 보면서, 그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면,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면 해외 도피를 잠시 미루도록 하겠어. 조국 교수가 그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해외로 완전히 떠버리려는 나의 계획을 잠시 미룰 수 있을 것 같아. 뭐 지금 딱 조국 교수가 저 인터뷰를 하자 미친 듯이 채널A하고 종편들이 안철수를 디립다 들이대고 있어. 들이댈 걸 들이대야지. 그러면서 안철수도 서울대 대학원장이었다. 서울대 대학원에도 이렇게 그 레벨이 있잖아. 안철수가 그 대학원장 했던 그 대학원은 실체가 없는 대학원. 그냥 SK에서 돈을 내갖고 그냥 만들어준 직함이잖아. 그걸 안철수가 무슨 대학원장이라고 막 그렇게 띄워준 거 아니야. 이 조국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 이게 좀 차이를, 비교를 하려면 레벨이 좀 다르지. 어디다 대고 안철수야! 여기서 드러나는 건 지금 새정치연합이 지금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야. 요게 마지막 기회야.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고 정말 혁신의 칼을 휘두른다면 어쩌면 국민들의 희망이 되살아날지도 몰라. 그래서 그 희망을 짓밟기 위해서 띄우는 게 안철수 손학규야. 안철수 손학규를 띄우는 이유가 그래서야. 조국 교수에게 전권을 주고 정말로 당의 혁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호남에서 안철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호남이 안철수를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 지금 호남은 안철수 가면 이제 내가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문재인하고 김무성이 광주 시민들한테 냉대를 받았다. 그런 기사가 났잖아. 광주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야. 그거는 지금 보도 하나도 안 나왔죠. 그 현장에 있었던 광주 시청자들이 보낸 제보에 의하면 안철수한테 더 큰 야유를, 문재인 대표한테 욕한 것보다 안철수한테 더 큰 야유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아무도 보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내기라는 거야. 그래서 언내기라는 거야. 역시 종편이 띄우는 제3후보 안철수. 예. 그러면서 이 김무성, 문재인 둘이 똑같이 광주 시민한테서 냉대받은 것처럼 개뻥치고 말이야. 나머진 재방송 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어. 내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화수목금 내일도 방송합니다. 내일 낮 2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집안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망치부인 방송이 지금 월요일 날 오전 방송, 그다음에 수요일 날 휴방, 화목금만 낮 2시. 이 체제가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비판이 들어와서 오늘 밤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예, 2차 협상 결과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모르겠어. 예, 현재 망치하는 이 망치 부인의 주장은 지금처럼 월요일 오전 방송, 그 다음에 화목금 낮 2시 방송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 강력한 비판자인 이 김 사장은 월화수목금 낮 2시로 가야 된다. 그 지금 이 팽팽히 두 안이 맞서고 있어요. 과연 오늘 밤 어떤 뭐 이거 둘 다 지금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 내가 오늘 기어이 우리 신랑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정말 어디로 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신랑 편 들지 말고 잘 기다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이번 주 다음 주는 화수목금 낮 2시에 방송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다음 주는 화수목금 낮 2시에 방송하고요.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 맡으면 내가 해외로 잠수 타는 거를 잠깐 미루고, 만약에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 안 되고 뭐 무슨 안철수를 덤으로 끼워가지고 안철수 조국 같이 해라 뭐 이따위로 나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예. 이미 안철수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야. 광주시장 경선 실패했고, 그 작년 7월 재보선 그 공천 실패로 이미 실패가 인증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혁신위원장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안철수를 당내에서 밀기만 해봐. 누가 안철수를 당내에서 밀었는지 조사들 해갖고 내일 낮 2시에 모여. 알았지? 오늘 밤부터 잘 감시를 해. 누가 지금 새정연 안에서 안철수를 띄우나 그 명단을 싹 조사를 해갖고 내일 낮 2시에 모여. 죽는 수가 있어 진짜.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제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음악 사이트하고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오늘 업데이트가 됐어. 그 음악 그 프로그램이. 그러더니만 노래가 안 나와.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106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3,200명 넘는 것 같은데. 오늘 추천 안 하고 간 인간들 있지? 새로 딱 비닐 뜯어가지고 이제 새로 입은 빤스에다 녹색 소스 한번 해봐야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첫날 밤에 화끈하게 그냥 분가분가 중에 설사 한번 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추천해주신 3,205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놀래서 한 100분. 다음에도 와서 늦게 하면 지리는 수가 있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누가 별풍선 많이 쌌나 이거 보면 나중에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추파 던지고 그럴까봐 인사를 일일이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몰래 나중에 찾아보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인사 못 드렸지만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방에서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우리 풍행국님 그 다음에 참새상님 여비고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널리 뿌려주세요.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야. 당신 보고 있지? 나 진짜 그렇게 믿어 여보. 정말이야. 왜 웃어? 이 사람들이 진짜 웃고 그래.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추천. 본방으로 와. 왜 웃고 그래? 다 얼려버리겠어. 진짜 이 사람들이.